그 AI 모델이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를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숫자 코드만 본 상태에서 다른 AI 모델이 이해하는 숫자 코드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사전이나 통역사 없이도 우리가 외국어 언어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은 AI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등장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AI 커뮤니티계에서 좀 핫한 논문이 있습니다. Harnessing the Universal Geometry of Embeddings라고 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오픈AI의 GPT라든가 이런 애들이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단어들을 표현하는 벡터 방식도 서로 다르게 해서 LLM을 만들었을 텐데 이 두 개가 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는 온갖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인베딩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다른 쪽에 있는 AI 모델에서 어떤 걸 뜻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서로 다른 텍스트 인베딩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완전히 서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본 텍스트에 해당하는 그 AI 모델에서의 텍스트 정보, 민감한 정보가 다른 쪽에서 바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게 결국 확정을 하면은 서로 다른 AI 모델도 결국은 공통적인 어떤 보편적인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시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어떤 형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뭐 공주도 있고 말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개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얘를 조금 더 한 단계 위에서 보면은 어떤 동물이라고 혹은 식물이라고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좀 한 단계 더 올리면은 뷰티라는 어떤 컨셉이 있을 거고, 최상위에는 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세상의 모든 본질적인 개념이 하나의 원형이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를 했죠. 오늘 보는 이 논문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가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Platonic Representation Hypothesis, 이거에 의해서 유니버설한 시메틱 스트럭처가 추정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AI 모델들이 각자 자기가 학습하고 각자 뭔가 성능을 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 공통된 보편적인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원래 이미지 모델에 대해 충분히 큰 모델들은 똑같은 어떤 잠재 모델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보였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도 그렇고 미국에 사는 사람, 유럽에 사는 사람, 중국에 사는 사람 전부 다 어떤 공통의 생각의 지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플라톤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키보드도 보이고 아니면은 이런 숟가락도 보이고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완벽한 이데아 세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인공지능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인공지능 모델이라도 충분히 얘네들이 똑똑해진다라고 치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공통된 생각의 지도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 공통된 생각의 지도를 벡투벡이라고 이 기술을 찾아냈고, 이걸 통해서 다른 모델에서 표현한 방식을 번역해서 이걸 증명해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인베딩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AI 모델, 특히 텍스트 모델이건 아니면 이미지, 다큐멘터리, 이렇게 오디오들이 쭉 들어오면은 인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특정한 단어라든가, 예를 들어 에러가 오늘 뭐 이두 운동을 했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을 이제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쪼개잖아요. 그 단어나 문장을 우리가 특별한 숫자 코드로 바꿉니다. 그걸 이제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에 대한 어떤 토큰들을 벡터의 표현을 가지면서 이렇게 표현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지금 3차원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오픈AI GPT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차원 넘는 그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이런 특정 좌표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라는 단어도 어떤 특정 벡터를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사과와 애플은 좀 더 이 좌표상으로 가까이 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AI의 세계에서는 영어든 아랍어건 한국어건 일본어건 중국어건 이런 애들이 서로 얘가 중국어야 라고 하는 거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숫자로 표현될 뿐이고, 그게 인베딩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베딩 모델을 쓰는 것도 구글이 쓰는 것과 오픈AI가 쓰는 거, 엔트로피 쓰는 거 다 다르거든요. 즉 각각의 쓰는 언어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 짝지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이 오픈AI에서 사과라고 번역한 이 인베딩 모델, 요 방식의 단어랑 제미나이가 쓰는 인베딩 방식이 서로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고 얘기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AI 모델이 사용하는 이 인베딩 숫자 코드라고 하는 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베딩 되는 이런 데이터들, 인베딩 모델들이 여러 가지 이런 학습하는 데이터들 이렇게 아니면 쿼리 우리가 프롬프트 던지죠. 그러면 인베딩 모델로 들어가서 이게 벡터 인베딩이 됩니다. 그럼 벡터로 이제 표현되면은 이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벡터DB,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쓰는 어떤 텍스트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얘 자체를 텍스트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벡터라고 표현된 요 뭔가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고, 이 저장되는 공간, 이 벡터 DB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들이 막 쌓여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 벡터 숫자 코드만 가지고도 원래 문서에 담겨 있는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이메일 내용이라든가 개인 정보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요. 그래서 제안한 기술이 백2백이라는 기술인데, 이 백2백이 무엇을 제안했나? 쉽게 말해서 이제 그냥 만능 임베딩 번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AI 모델이 있는데 이 AI 모델이 텍스트를 이해한 다음에 임베딩을 통해서 변환을 하잖아요. 그러한 숫자 코드가 있으면은 그 AI 모델이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를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숫자 코드만 본 상태에서 다른 AI 모델이 이해하는 숫자 코드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논문 내용을 쭉 보시면은 백2백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번역기라든가 통역사가 전혀 없이 이 백2백이라는 것만 있으면은 서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국 공통 생각의 틀이 존재할 거다. 생각의 지도가 공통적으로 존재할 거야. 서로 쓰는 언어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다른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에는 뭔가 비슷한 게 있을 거야. 마치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추정한 개념처럼 AI도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학습하고 서로 다르게 임베딩을 해서 벡터로 표현하고 하고 있지만, 결국 얘네들이 충분히 발전하면은 서로 똑같은 지도상에서 얘기를 할 거야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2백에서는 여기 얘기했죠. 모듈러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는데, 여기 표현이 좀 어려운데 Space Specific Adapter 모듈과 Passed Through a Shared Backbone Network. 자, 우리가 예를 들어 G20 뭐 회담,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 나라 대표들이 국제회의에 모여 있을 때 각자 자기 나라 대표자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통역가가 없으면은 대화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영어가 굉장히 많이 쓰니까 모두가 그냥 공용어, 영어를 사용하고 각 대표한테는 자기 나라 말을 공용어로 바꿔주는 통역사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백2백 구조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댑터가 결국은 통역사거든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통역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바꿔주는 통역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키텍처만 구성한다고 해서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통역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자, 이걸 어떻게 학습하냐면은 진짜처럼, 그리고 의미가 통하도록 똑똑하게 훈련을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규칙은 adversarial loss인데, 쉽게 말해서 뭔가 이게 번역한 티가 안 나게끔 최대한 원어민처럼 번역한 결과물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규칙을 하나 세웁니다. 그 다음에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번역해서 왔다 갔다 해도 다시 back into its original embedding space로 와도 얘네들의 그 차이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이 했으면 왔다 갔다 해도 이 차이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또 세웠고요. 그 다음에 cycle consistency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른 공간으로, 잠재 공간의 공용어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모델 숫자 코드로 바꿨다고 해도 자기 모습과 계속 비슷해야 된다. 이 두 번째 거 내용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vector space preservation. 원래 이 모델 안에서 숫자 코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과도 있을 거고 배도 있을 거고, 얘들은 서로 과일이라는 범주로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거잖아요. 벡터상에서. 그리고 사과랑 컴퓨터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번역 후에도 걔네들의 구조가 여전히 사과와 배는 가까이 있고 사과와 컴퓨터는 멀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를 계속 보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시스템이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백2백이 어떤 숫자 코드쌍이 서로 같은 의미인지 우리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러한 구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피겨에 나온 논문이 이겁니다. 서로 다른 두 인공지능 모델이 같은 내용을 보고 만든 숫자 코드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가지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 점들과 초록 점들이 서로 이제 섞이지 않고 자기들만 각각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숫자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사실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백2백을 적용해서 보면은 지금 결과가 이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 뒤에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서로 다른 모델에 만든 숫자 코드인데 뭔가 하나의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딱 겹쳐서 보인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면은 서로 다른 AI 모델이 쓰는 벡터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호환이 되는 거죠. 데이터 활용의 폭을 엄청나게 넓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그대로 가지면서 그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종류의 글과 AI 모델에서도 이게 잘 통할 거니까 지금은 텍스트를 말하지만 이미지나 멀티모델 AI 모델에서도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 그림은 지금 숫자 코드만으로도 이메일 내용을 번역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에 인코더 A가 있고 인코더 B가 있죠. 어떤 인공지능 모델 A가 이러한 어떤 내용을 저장해놨다고 합시다. 인론, bashing on frontline 뭐라면서 바디에서 이렇게 쭉 적죠. 이러한 것들을 이메일인데 이제 임베딩을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저장을 해놓는다고 칩시다. 요거를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요 가운데에 있는 이 백2백이라는 요거는 사실 정체불명의 숫자잖아요. 이 인코더 B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인공지능 모델인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을 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 숫자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와 바꿔놔서 이 정보를 AI 모델 B한테 던져주니까 그 정보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AI 모델인데 AI 모델 A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바꿔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보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림은 백투백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건데 어떤 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DI라고 돼 있는 DI가 있는데 우리가 뭔지 몰라요. 이 인코더가 M1이라고 하는 미제 모델이 만든 인베딩 하는 방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UI라는 형태가 될 텐데 백투백을 이용하면 이 UI가 다른 형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알아서 통역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모델은 UI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백투백이 떠줘주는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뭔가 번역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AI 모델이 아무리 다르게 학습하다 하더라도 지금 색깔만 다르지 모양이 대충 비슷하게 그려놓은 거 보이십니까?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가정이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투백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메일 숫자 코드로부터 원래 이메일 내용이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를 백분율을 통해서 보여줘 봤는데 자, 서로 다른 모델들을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 스텔라와 GT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유출이 된다. 굉장히 높게 이게 유출이 된다라는 거죠, 정보가. 실제 복원된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원래 거는 인런 배싱 on front line인데 인런이 아니라 NRON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어요. 배싱이라는 게 compliant to the public 비슷한 개념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trace 43102라고 돼 있는데 언젠가 future transaction이라고 얘기를 했고 존이라는 거 그대로 번역했고 the following expense report라는 거는 the upcoming expense statement. 아, 이렇게까지 번역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아예 학습된 게 모르고 모델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전도 없이 단어장도 없이 외국어 통역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원래 우리가 사전으로 번역을 해도 아니면 통역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는 단어를 바꾸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의 어떤 한 측면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숫자 코드가 어떤 건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숫자 코드 상태에서 매우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이게 처음 보는 주제라든가 처음 보는 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베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영어니 한국어니 이런 것들 언어가 인간 입장에서는 그 애를 구분을 한다지만 결국은 다 인베딩을 해서 숫자로 인식을 하는 게 AI거든요. 그 말은 AI가 모든 것들을 숫자로 대응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즉 AI 모델이 서로 다른 숫자 코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숨겨진 정보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번역된 숫자 코드에 단순히 겉모습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만 보이는데 AI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기치지 않나요? 논문 보면은 사실 학습 데이터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전문적인 질병 이름에 해당하는 알비오라 페리오스티티스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요거와 같은 단어의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 못한 건 전혀 상관없이 LLM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AI 모델이 뭔가 이 인베딩이라는 숫자 벡터 표현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 인간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만 주구장창 나온다고 해도 인간은 해석할 수 없는데 AI가 훨씬 더 고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백투백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결국 이 논문은 인공지능이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냥 우리 인간의 뭐 토큰 어텐션 연결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베딩이라고 하는 그 벡터 공간에서 벡터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AI가 그 자체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줄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했는데도 벡터 인베딩의 룰도 다른데도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지 좀 시사점을 주는 논문이 아닌가 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텍에서 영어로 된 영상들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도 짧게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